불이는 1966년 문학지에 발표한 단편소설인데요. 한 시골 마을에서 뜻하지 않게 산삼을 발견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엮어낸 소설입니다. 불이는 한자로 안이불자의 생각의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란 뜻인데요. 요약해서 왜곡되거나 불편부당한 질서에 대한 항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불이 시작합니다. 저녁나절 소녀는 산 그림자가 길게 마을 위를 덮을 때까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정자나무 그늘에 앉아서 요지경꾼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다음엔 타잔 이야기가 남았다. 감자떡을 가진 아인 또 없느냐? 요지경꾼은 엊그제 소나기를 맞으며 처음으로 돌다리를 건너 이 마을에 찾아왔다. 약봉지처럼 안색이 노랗고 입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는 어깨에 이상한 가죽통을 메고 정자나무 그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농사일과 생업에 바쁜 마을 어른들은 이 요지경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면회 보조직원이 아니면 약초를 사러 온 읍내 장사꾼쯤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지경꾼은 면직원도 아니었고 성냥이나 소금을 팔러 온 장사꾼도 아니었다. 그는 어른들에겐 수줍고 조용한 미소를 보낼 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요지경꾼은 어른들의 눈을 피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이상한 물건을 보여주었다. 때가 묻어 암흑색으로 윤이 나는 가죽통 속에서 갈색 노끈이 길게 늘어진 안경 같은 검은 물건을 꺼내 보였던 것이다. 그 물건을 처음 본 것은 마침 어머니가 죽어서 장례용으로 수수떡을 만들었던 대장간집의 곰보였다. 곰보는 방금 시루에서 꺼낸 듯한 탐스러운 수수떡을 건네주고 그 검고 신기한 물건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요지경꾼은 곰보와 갑자기 한패가 되어 돈이 없으면 감자떡도 좋다고 마을 아이들을 얼려가며 요지경을 조금씩만 보여주었다. 소녀는 곰보의 번쩍이는 눈을 보고 그 안경 같은 검은 물건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용감한 타잔 이야기다. 하고 요지경꾼은 해가 져서 어둡기 시작한 마을 쪽을 보며 말했다. 감자떡이 아니면 기장밥이나 고구마도 좋다. 원진으로 둘러앉은 마을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자와 싸우는 타잔은 하고 요지경꾼은 초조한 듯 다시 말했다. 매를 구출하여 악어 늪으로 간다. 그리고 그러나 아이들은 타잔 이야기를 듣는 대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동쪽을 바라보았다. 자갈과 나뭇잎이 깔린 동쪽 길엔 수십 명의 마을 어른들이 떼를 지어 내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하고 요지경꾼이 껄껄한 목소리로 곰보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고 곰보가 짧게 대답했다. 너희들 타잔 이야기를 안 들을 테냐? 요지경꾼은 거칠고 환한 음성으로 일어서는 아이들을 날카롭게 둘러보았다. 감자떡이 없어요. 고구마도.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소년이 주먹을 쥐고 도전하듯 요지경꾼을 마주 바라보았다. 내일 듣겠어요. 고구마가 있으면. 요지경꾼은 주먹으로 가죽통을 탁 쳤다. 나쁜 놈들. 예라이 나쁜 놈들 같으니. 마을 아이들은 이미 대장간 앞을 지나 공회당 앞마당에 모여 서 있었다. 뒤늦게 달려온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곰보와 함께 아이들 앞으로 나섰다. 너희 할아버지다. 하고 누군가 등 뒤에서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곰보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공회당 창틀 밑으로 다가갔다. 날이 저물어 컴컴한 공회당 안엔 수십 명의 마을 어른들이 책상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소녀는 곧 어른들의 육중한 어깨 사이로 노인의 작은 체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인은 손에 커다란 무를 든 채 키가 큰 동장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무슨 일일까? 하고 곰보가 속삭이듯 소년에게 물었다. 순막에서 사고가 났나 보지? 사고는 아니다. 하고 소년은 단정하듯 말했다. 사고가 났으면 종을 칠 거다. 그럼 전부는 뭐냐? 나도 모른다. 어른들이 갑자기 흩어져서 공회당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소년은 창틀에서 물러서다가 등 뒤에 서 있던 요지경꾼의 발등을 밟았다. 무슨 일이냐? 하고 요지경꾼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사고라도 났느냐? 몰라요, 나도. 소년은 요지경꾼의 허리를 밀며 몰려나온 어른들 곁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은 공회당을 나오자 다시 노인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30만 원은 될 거다. 하고 동장이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100년 이상 묵은 동삼이니까 읍내 가서 감정을 받아보시오. 하고 자전거를 끌고 온 공수이가 말했다.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읍내의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동장이 다시 말했다. 이제 성님은 부자요. 읍내 사람하고는 흥정하지 말고 간만 물어보고 얼른 돌아오시오. 노인은 손에 무를 받쳐든 채 어른들의 원진을 뚫고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동장과 공수이와 마을 젊은이들이 노인의 등 뒤로 열을 지어 따라갔다. 허리살이 빳빳하도록 긴장하여 서 있던 소녀는 목으로 끈적한 침을 삼키며 응원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곰보가 콧날개를 벌름거리며 팔꿈치로 은밀히 소년의 어깨를 밀었다. 전부가 동삼이다. 하고 곰보가 부러움을 숨긴 음성으로 말했다. 넌 이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100년은 더 묵은 동삼이니까. 하고 소년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요지경 같은 것은 이제 안 본다. 곰보가 찬동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곰보와 헤어져 아직 태양열이 남아있는 자갈 위를 맨발로 침착하게 걸었다. 문득 공동 퇴비장 그늘 밑에서 소년은 요지경꾼과 시선이 마주쳤다. 갑자기 뱃속으로부터 심한 경멸감을 느끼며 소년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요지경꾼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부자가 되어서 좋겠구나. 하고 요지경꾼이 배고픈 짐승처럼 신음하듯 말했다. 내일 읍내로 동삼을 팔러 가겠지?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꿈치를 돌려 퇴비장 앞을 지나면서 그는 곁눈질로 요지경꾼을 힐끔 바라보았다. 가죽통을 어깨에 단단히 맨 채 요지경꾼은 몸을 숨기듯 퇴비장 뒤로 재빨리 돌아갔다. 감자떡이 없으면 기장밥을 달라고. 나쁜 놈. 에라이 나쁜 놈. 소년은 뛰기 시작했다. 소년의 집은 종우와 종돈을 기르는 마을 공유의 종축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밀집으로 이영을 덮고 방바닥에 왕골자리를 깐 그의 방은 천장이 낮아서 공기가 몹시 탁했다. 문 밖에 달빛이 환할 무렵 기장밥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운 소년은 밖으로부터 편싸움을 하는 마을 아이들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특히 곰보의 높고 거칠은 음성이 마을 계집애들의 비명소리를 뚫고 그의 질투심을 맹렬히 북돋우었다. 그러나 호롱에 불을 붙인 소년은 노인과 함께 방에 그냥 남아 있었다. 산 위에서 평지로 부는 훈훈한 바람이 맞은편 종축장의 가축들 냄새를 전해왔다. 노인이 곧 실ong에서 동삼을 꺼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동삼은 팔뚝보다 조금 작은 주름투성이의 더러운 무와 비슷했다. 머리 부분에 수피와 같은 딱딱한 주름이 잡혔고 밑부분에 둘로 갈라진 굵은 뿌리에는 거미줄 같은 무수한 털이 수염처럼 밀생해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초라한 풀뿌리가 그를 부자로 만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더러운 뿌리군요. 소년이 노인의 상투를 보며 말했다. 이 더러운 뿌리가 그렇게 비싼가요? 비싸다. 하고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농우 10마리보다도 더 비싸다. 그럼 이 뿔인 무엇에 쓰는 거예요? 약으로 쓰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약이거든. 소녀는 노인의 거칠고 우람한 손이 동삼 주위에서 가늘게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은 동삼을 다치지 않도록 침착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읍내로 나가시나요? 응, 가야지. 너도 같이 가자. 순막엔 누가 나가고요? 이젠 순막 같은 데는 갈 필요 없어. 노인은 문득 엄숙한 표정으로 소년을 마주 바라보았다. 이것만, 이 동산만 팔리면 우린 엄청난 부자가 된다. 적어도 이 마을에선 제일 큰 부자가 된다. 소녀는 찌르는 듯한 노인의 시선을 피하여 맞은편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호롱불에 비친 노인의 상투 그림자가 벽 위에 커다란 솥뚜껑처럼 부풀어 있었다. 내일 새벽에 먼 길을 갈 테니 노인이 다시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넌 일찍 자리 보고 누워 자거라. 소녀는 자리를 일어나 작은 목침을 찾아들고 호롱불을 등진 채 방바닥에 누웠다. 만복 후의 상쾌한 피로가 몸 전체로 물에 젖은 헝겊처럼 휘감겼다. 멀리 마을 쪽으로 귀를 기울였으나 아이들의 편싸움 소린 이미 들리지 않았다. 고막이 울릴 정도의 커다란 하품을 한 뒤 소녀는 벽 쪽을 보고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짧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등과 배에 심한 충격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러나 잠이 깬 소녀는 자기가 누워있던 평온하던 방 안이 갑자기 엄청난 흔들림 속에 빠진 것을 알았다. 호롱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엔 믿을 수 없으리만큼 커다란 2개의 물체가 맹렬히 몸을 부딪히며 뒹굴고 있었다. 하나는 짧고 단단한 목봉을 들었고 하나는 눈에 익은 목침을 들고 있었다. 공포와 긴장으로 내장이 딱딱히 굳어진 소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서운 눈으로 격투를 바라보았다. 목봉을 든 자가 갑자기 짧은 기성을 지르며 목침을 든 노인의 배를 공격했다. 노인은 곧 고목처럼 방바닥으로 무너지며 미친 듯이 무엇을 찾는 괴한의 목덜미를 다시 잡았다. 격투는 방 안에서 방 밖으로 이동되었고 소녀는 문득 그 괴한이 요지경꾼인 것을 알았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격투는 의외로 쉽게 정지되었다. 요지경꾼이 다리를 절며 마을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노인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불을 켜라 하고 노인이 침울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녀는 시렁이로 손을 더듬어 작고 딱딱한 성냥갑을 찾아들었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노인이 다시 중얼거렸다. 동삼을 훔치려고 그놈이, 도둑놈이. 성냥불이 켜지자 노인은 방바닥에 모로 쓰러진 호롱불을 집어들었다. 이 마을 놈은 아니다. 하고 노인이 신음하듯 말했다. 처음 보는 놈이었어. 얼굴도. 호롱에 불이 켜지고 소녀는 노인과 마주 앉았다. 어디선가 새벽닭의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손에 들었던 동삼을 방바닥 호롱 앞에 내려놓았다. 만약 내가 깊은 잠이 들었더라면 그 사람 방에 언제 들어왔어요? 너 혹시 그놈을 모르겠느냐? 알아요. 소녀는 두려운 듯 말했다. 아이들에게 요지경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요지경을? 네. 마을엔 언제 들어왔느냐? 엊그제 소낙비가 오던 때예요. 죽일 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없다. 아무데도. 죽일 놈. 노인은 곧 동삼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후 소녀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방을 나와 마당 앞 우물가로 걸어갔다.
새벽녘에 마을을 떠난 노인과 소녀는 해가 높이 떠서야 읍내 장터에 도착했다. 읍내 길목에서 공류나 채소류를 기다리는 중간 상인들도 노인과 소년을 잡지는 않았다. 커다란 곡식자루를 짊어진 대신 노인은 허리에 간단한 전대 하나만을 둘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활하고 떠들썩한 장꾼들 사이를 뚫고 긴장된 표정으로 장터복판을 향해 걸었다. 사실 노인과 소녀는 읍내 사람들에게 거의 본능적인 맹렬한 증오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증오심을 그들은 쉽사리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읍내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경멸과 위해를 당해온 노인은 이제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쯤에는 완강한 미소로서 대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것이다. 대박을 속이는 공류 상인들로부터 가짜 비료를 파는 떠돌이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노인은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구렁이를 손으로 놀리는 떠벌이 약장수와 꽹과리나 북을 두드리는 포목 상인들은 이미 이 노인의 면역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인에게도 아직 대하기 힘든 상인들은 많다. 특히 탄건을 쓰고 침통을 흔드는 한의사들은 노인에게 전혀 짐작도 안 되는 인물들인 것이다. 언젠가 노인은 심한 등창이 나서 한의사의 침파로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결국 일주일 후에 환부는 완전히 치료가 되었으나 치료비로 꿀 2통과 수수 단마를 지불한 것이다. 환웅된 환부 주위에 서너 번 침을 맞은 대가가 어떻게 수수 단말과 꿀 2통이 되는지를 노인은 지금까지도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도둑놈들, 읍내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차이를 친 옹기점 앞을 지나 노인은 떠들썩한 장터를 벗어났다. 이제 한약방은 멀지 않았다. 쇠전을 지나 좁은 길로 들어서면 언제나 문을 꼭 닫은 청결하고 어둠침침한 약방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노인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왔다. 목덜미의 힘살이 대나무처럼 굳어지고 다리와 하체의 힘이 허전하게 풀려졌다. 결코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노인은 집요하게 자신을 설복하기 시작했다. 간만 물어보고 얼른 나오는 거다. 절대로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노인은 손으로 허리에 찬 전대를 다시 확인했다. 처마가 얕은 처음 약방을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쳤다. 둘째 번 약방은 검은 양철 지붕에 맵싸한 한약 냄새가 밖에까지 풍기는 읍내에서 제일 큰 한약방이다. 노인은 잠시 소년을 돌아본 뒤 양철 지붕의 약방 앞에 우뚝 섰다. 거리엔 가위를 울리며 엿장수가 하나 지나갈 뿐이다. 갑자기 노인은 소년의 팔을 잡고 약방의 유리문을 조용히 밀었다. 바퀴가 달린 커다란 유리문이 의외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약방에 들어선 노인과 소녀는 잠시 어리둥절하여 그 자리에 섰다. 풍로 위에서 끓고 있는 커다란 약탕기 이외엔 소리를 내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재빨리 약초가 쌓인 넓은 마루와 미닫이 저쪽의 조용한 방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서 잠시 약한 기침이 2번 울리고 미닫이가 껄껄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경 쓴 여인 얼굴이 높은 문지방 너머에서 노인과 소년을 바라보았다. 들어오십시오. 병을 보러 오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머뭇거린 뒤 쇠절구와 풍로가 놓인 넓은 마루 끝에 앉았다. 약을 동삼을 팔러 왔소. 노인이 주인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100년 묵은 산삼이요. 커다란 산삼이요? 예. 노인은 허리에서 전대를 끌렀다. 미닫이가 좀 더 큰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갑자기 조용하던 컴컴한 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마루로 나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침착하게 전대를 풀렀다. 감정을 억제한 작은 수군거림이 사람들의 입에서 짧게 새어나왔다. 주인이 곧 마루에 놓인 산삼을 집어들었다.
돋보기를 좀 가져다 주게. 주인이 누군가에게 말했다. 벽에 걸린 저울도 부탁하네. 주인의 손으로 넘어간 동삼은 곧 여러 사람의 손으로 옮겨졌다. 많은 눈들이 산삼을 관찰하고 제 나름의 짧은 판단을 얼굴 표정에 드러내었다. 노인은 주위에 깔린 짙은 침묵 때문에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드디어 방으로 들어갔던 젊은이가 돋보기와 작은 저울을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어디서 이놈을 캐셨습니까? 주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용머리 뒷산이요. 노인이 대답했다. 언제 캐셨지요? 어제 저녁이요. 아이고, 겉뿌리가 많이 상했군. 주위에 다시 무겁고 지루한 침묵이 흘렀다. 주인이 돋보기를 열심히 움직이며 산삼의 굳은 표피와 작은 뿌리들을 세밀히 관찰했다. 한참 만에 주인은 돋보기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노인을 향했다. 이놈은 주인이 억누른 음성으로 말했다. 20년밖에 안 된 아직 어린 놈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은 저울을 집어들며 다시 말했다. 제대로 자란 놈이 아니고 병 쪽으로 살이 찐 놈이란 말이요. 주위에 갑자기 짧고 밭은 기침 소리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울렸다. 잘 보셨소. 오래된 놈은 아니야. 흉이 있을는지. 노인은 다시 가슴이 갑갑해옴을 느꼈다. 손바닥에 끈끈한 땀이 내배고 관자놀이에 솟은 혈관이 뚝뚝 소리를 내었다. 22냥 닷돈이군. 하고 주인이 저울에서 산삼을 마루로 내려놓았다. 어떻게 하시겠소? 흥정을 하시겠소? 노인은 완강히 침묵을 지킨 채 주인의 노란 얼굴을 증오에 차서 바라보았다. 만일 노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만일 당신들이 산다면 얼마를 주고 사겠소? 그야 흥정을 해봐야죠. 영감님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이 짧은 젊은이가 문득 노인에게 물었다. 난 값을 모르오. 삶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지만 주인이 다시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물건이 좋질 않아서 가산값에도 힘들겠소. 노인은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 자기 주위를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교활한 눈썹과 차가운 이마와 음흉한 눈들이 모두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삼을 이리 주시오. 노인은 주인에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다른 집에 가보겠소. 다음 집으로. 주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문 앞에 잠자코 섰던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할아버지 가요. 마을로 어서 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인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삼을 이리 주시오. 우린 가봐야겠소. 주인은 경멸에 찬 찡그린 표정으로 노인에게 동삼을 건네주었다. 다른 집에 가봐야 소용없소. 그 삼은 효험이 약한 병든 삼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삼을 받아 전대에 쌌다. 잠시 후 약방을 나온 노인과 소녀는 다른 약방을 차례로 3곳이나 들렀다. 그러나 3곳의 다른 약방들도 노인에게 정직한 값을 알려주진 않았다. 노인과 소년이 마지막 약방을 나올 무렵 읍내에는 해가 기울어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심한 피로와 공복감을 느낀 그들은 부지런히 읍내를 떠나 마을길로 접어들었다. 노인의 집엔 동장을 비롯하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소심스러운 조용한 얼굴로 달빛이 쏟아지는 푸른 마을과 밤바람 소리가 요란한 동구 쪽 좁은 길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일터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끝낸 그들은 이미 2시간 동안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의 다른 장꾼들,
잡곡류와 화목을 팔러 갔던 장꾼들은 벌써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왔어도 노인과 소녀는 그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 드디어 여러 가지 불길한 추측들이 동장과 노인들의 무거운 입에서 조용조용히 신중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동장은 큰 동작으로 갈색 담뱃대를 신나게 털며 다른 노인들의 의견을 손으로 제지시켰다. 내 생각엔 동장은 위엄을 갖추며 말했다. 틀림없이 성님에게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소. 여기서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젊은 사람 몇 명이 마중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소. 무리들 속에서 조용한 동요가 일어났다. 동장은 말을 계속했다. 동삼은 무척 비싼 것이요. 읍내 사람이 그것을 탐내지 않을 리 없소. 우리 마을 사람이 구한 물건이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하오. 아무도 동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곧 네 사람의 젊은 청년이 엄숙한 표정으로 마중의 임무를 자원했다. 횃불이 준비되고 마중의 거리가 논의될 동안 마당에는 파도와 같은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잠시 후 모든 준비가 끝나자 문득 푸른 달빛 속으로 노인과 소년이 목신처럼 나타났다. 짓눌린 듯한 짧은 환성이 갑자기 좁은 마당에서 터져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곧 키가 큰 수목들처럼 노인의 주위를 빽빽히 둘러쌌다. 아유,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동장이 힐책하듯 커다란 소리로 노인에게 물었다. 지금 모두 동구로 마중을 나가려던 참이었소. 노인은 소년의 팔을 꼭 잡은 채 주위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수염을 들썩이며 신음하듯 말했다. 오다가 등성이 너머에서 도둑놈 패를 만났네. 도둑놈을요? 동장이 높은 소리로 되물었다. 장터로 떠돌아다니는 읍내 건달패들일세. 하지만 동삼 가진 것을 어떻게 그놈들이 알았단 말이오? 읍내 약방놈들이 뒤를 밟게 했어. 그래, 동삼은 놈들한테 빼앗겼어? 여기 있네, 동삼은. 노인은 허리에 찬 전대를 손으로 쓸어 보였다. 주위에는 한동안 연기처럼 매캐한 침묵이 흘렀다. 이거 괘씸한 놈들이다. 동장이 탄식하듯 말했다. 그래, 성님은 어떻게 그놈들을 피했소? 산길로 어둠 속으로 도망을 쳤네. 그래, 읍내에선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없었소. 아무 일도. 한약방엔 둘러보셨겠죠? 노인은 피로한 음성으로 말했다. 놈들이 날 속일 셈이었지. 병든 삼이라고, 약효가 없는 엉터리 삼이라고. 약방에서 값은 알아보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값도 일러주지 않더군. 이 도둑놈들, 강도 같은 놈들.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다리를 저으며 동장에게 다가갔다. 나 때문에. 하고 노인은 침울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게 됐네. 동장은 머리를 저으며 슬픈 목소리로 노인을 위로했다. 조심하십시오, 성님.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년과 함께 마루로 올라섰다. 잠시 후 많은 발자국들이 마당을 빠져나가 마을 쪽으로 멀어졌다. 다음 날 새벽 소년은 심한 기침소리에 잠이 깨었다.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듯한 노인이 방폭판에 허리를 굽힌 채 맹렬히 기침을 하고 있었다. 소년은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침을 하는 노인의 등 뒤로 돌아갔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짙고 매운 회색빛 연기가 사방에서 방으로 물줄기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할아버지, 웬일이에요?
소녀는 돌아앉은 노인의 등을 세차게 흔들었다.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연기가. 노인은 기침으로 목통을 불룩이며 소년에게 무의미하게 손을 저었다. 문을 열어라. 노인이 고함치듯 말했다. 밖에 마루에 무엇이 타나 보다. 소녀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방문 꼬리를 벗기고 문을 힘껏 열었다. 그러나 문이 밖으로 열리는 순간 소녀는 가슴에 뭉클한 충격을 느꼈다. 크고 우람한 여러 개의 손이 어둠 속에서 불쑥 소년의 몸뚱이를 끌어안았다. 떠들지 마라. 하고 소년의 머리 위에서 목신 듯한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목을 비틀어 줄 테다. 소녀는 목책과 같은 억센 팔 안에 갇힌 채 마루에 섰던 두 개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방 안에서 다투는 듯한 노인과 괴한들의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냐 너희들은? 노인이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다. 상은 어디 있느냐? 키가 큰 괴한이 물었다. 모른다. 동장이 가져갔다. 거짓말 마라. 말을 안 하면 집에 불을 놓겠다. 난 정말 모른다. 내겐 지금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말해라. 노인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소녀는 괴한의 팔 안에 갇힌 채 담배 냄새가 지독한 넓은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가슴은 바위처럼 굳고 딱딱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헛간 쪽에서 붉은 불빛이 비쳐왔다. 관솔불을 손에 든 노란 얼굴의 요지경 군이 헛간에서 끌어낸 집단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빨리 하시오, 빨리. 하고 요지경 군이 소리를 쳤다. 곧 날이 셉니다. 빨리 하시오. 방 안에서 다시 노인과 괴한의 음성이 들려왔다. 집에 불을 놓기 전에 빨리 말해. 넌 모른다, 이놈들아. 하고 노인이 크게 말했다. 어디다 감췄느냐? 이 방에 있느냐? 이란 모른다. 난 모른다. 갑자기 방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두 명의 괴한이 노인을 끌고 방을 나왔다. 방 안에는 없다. 하고 키가 큰 괴한이 말했다. 집안을 샅샅이 찾아봐라. 괴한들이 곧 관솔불을 켜들고 부엌과 헛간 속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연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완강하게 침묵을 지킨 채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부엌에 들어갔던 괴한이 다시 나왔다. 뒤미처 헛간에서도 요지경 군이 나왔다. 부엌에도 헛간에도 없느냐? 키가 큰 괴한이 초조한 듯 물었다. 없어. 헛간에는. 부엌에도 없네. 문득 키가 큰 괴한이 몸을 돌리며 노인의 멱살을 세차게 잡았다. 이 지독한 늙은 놈아! 괴한은 미친 듯이 말했다. 불을 지를 테다. 집을 모두 태워버릴 테다. 노인은 멱살을 잡힌 채 꼿꼿한 자세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 괴한은 곧 노인의 멱살을 놓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불을 질러라! 그는 외쳤다. 시간이 없다. 불을 질러라! 소년을 껴안고 있던 마루 위의 괴한도 심한 욕설을 하며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요지경꾼을 포함하여 괴한은 모두 4명이었다. 키가 큰 괴한과 요지경꾼이 곧 집주위를 돌아다니며 관솔불로 처마에 불을 붙였다. 소년은 공포와 전율로 턱뼈를 딱딱 울리며 노인의 팔을 잡고 불이 번지는 처마 끝을 바라보았다. 서늘한 새벽 안개 속에서 재처럼 건조한 불꽃과 연기가 삽시간의 집둘레를 화형으로 둘러쌌다. 죽일 놈들. 노인이 비통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게 무슨 재앙이냐? 마을 쪽에서 문득 경보를 알리는 짧고 날카로운 종소리가 들려왔다. 괴한들이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노인과 소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자! 하고 키가 큰 괴한이 거칠게 소리쳤다. 마을 놈들이 알았다. 빨리 피해라.
4명의 괴한은 곧 손에 든 관솔불을 헛간과 부엌 속으로 던져 넣었다. 처마 끝에 붙은 불길은 이제 뜨겁게 집 주위를 비췄다. 다리를 저는 요지경꾼을 선두로 4명의 괴한들이 재빨리 마당을 빠져나갔다. 회색빛 연기가 짙게 뒤덮인 마루 끝에서 노인은 괴한들의 도주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소년이 턱뼈를 울리며 조용히 노인의 팔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내려가요. 방에도 불이 붙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년과 함께 마당으로 내려섰다. 주홍색의 크고 세찬 불길이 뜨거운 열을 뿜으며 노인의 주위를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다.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소년의 귀에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오나 봐요. 노인은 머리를 똑바로 든 채 소년의 말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불을 끌어오나 봐요. 어서 나가봐요. 소용없다. 노인이 짧게 말했다. 넌 저리 마당 밖으로 비켜서 거라. 드디어 소란한 웅성거림과 함께 많은 발자국들이 달겨들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성님! 무리 속에서 동장이 외쳤다. 성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노인은 눈물로 더럽혀진 얼굴을 들어 동장을 향했다. 자네, 노인은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 나하고 같이 부엌에 좀 들어가세. 부엌에요? 노인은 말없이 앞서 걸었다. 헛간에서 타오른 주홍빛 불길이 부엌 처마로 막 옮겨 붙고 있었다. 동장은 손에 들었던 연장을 내려놓고 노인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집 연기가 매캐한 부엌 속에서 노인은 문득 부뚜막에 걸린 커다란 솥을 두 손으로 떼어들었다. 아궁이 속을 뒤져보게. 노인이 동장에게 말했다. 삼이 들어있네, 아궁이 속에. 동장은 연기 때문에 심한 기침을 하며 검게 뚫어진 아궁이 속으로 손을 넣었다. 있나? 노인이 동장의 등 뒤에서 물었다. 동장은 곧 전대로 싼 동삼을 꺼내들었다. 이리 주게. 하고 노인은 동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모두들 날 따라오게. 동장과 함께 마당으로 나온 노인은 손에 동삼을 든 채 잠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연장과 물통으로 불을 끄던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표정으로 노인을 벙벙이 마주 보았다. 노인이 문득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불은 그냥 놔두고 모두 날 따라오시오. 무리 속에서 잠시 조용한 소요가 일어났다. 성님, 동장이 노인에게 물었다. 대체 뭐 하려고 이러십니까? 노인은 동장을 무시하고 마당 밖으로 침착히 걸어 나갔다. 뒤이어 동장과 궁수이를 선두로 불을 끄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노인의 뒤를 따랐다. 동력에 훤히 여명이 트이는 자갈길을 많은 사람들의 발이 소란스럽게 밟고 지나갔다. 노인은 이슬에 젖은 자갈길을 건너 목책이 반쯤 열린 종축장 안으로 똑바로 들어갔다. 공수이가 노인의 곁으로 분주히 붙어섰다. 영감님, 대체 웬일이십니까?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낮고 수군거리는 듯한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갔다. 노인은 종우를 기르는 목책의 외양간 앞에 우뚝 섰다. 새벽 여물을 씻고 있던 커다란 종우가 크고 튼튼한 머리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곧 손에 들었던 전대에서 동삼을 꺼내어 종우의 코앞에 뒤밀었다. 분홍빛의 커다란 혀를 내밀고 종우가 노인의 손에서 동삼을 성큼 받아 물었다. 아이고, 주위에서 갑자기 절망적인 탄성이 울려나왔다. 성님, 저 이게 못하는 짓이요? 미친 짓이다. 아이고 저 동삼을 뺏어라. 노인은 주위의 고함 소리를 무시한 채 종우의 힘찬 저작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동삼이 종우의 입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 노인은 무리들을 헤집고 불길이 아직 오르고 있는 집 쪽으로 침착히 걸어갔다.